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친구이든 직장 동료이든 그 상처를 받고도 그 사람과 만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면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서 다시 만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듯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게 바로 가족이죠. 가족인 이상 아예 안 보고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처를 주기에 그 상처가 깨끗하게 낫기도 힘들죠. 오늘 함께 알아볼 지혜는 바로 남보다 못한 가족에 대한 지혜입니다. 남보다 못한 가족을 참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안 받고 우리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 하면 항상 믿을 수 있고 항상 같은 편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실상은 남보다 못할 때도 많다. 그 이유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 되는 충고를 하거나 들어주기 곤란한 부탁을 하거나 거들먹거리는 등 가족끼리도 선을 넘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행동하고 무작정 참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내가 참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했다가는 가족 간에도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그로 인해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때 화를 다 푸는 것도 어려운 이유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이상 그게 언제가 됐든 얼굴을 볼 일이 많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라면 무시하고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가족인 이상 아예 안 보는 것도 힘들며 이렇게 마주쳐봤자 남보다 어색하다. 특히 가족끼리는 서로의 사정과 속내를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의 일로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원수 같은 사이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가족이라고 함부로 충고하거나 가르치려 들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사소한 것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묻고 다른 가족들과 비교하거나 많은 친척들이 모여 있을 때 웃음거리로 만들던지 하며 가족끼리 뭐 어때라는 식으로 함부로 대하곤 한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을 넘는 행동이 계속되기에 남보다 못한 가족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내 가족같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남보다 더 잘해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 관계도 없는 남을 더 챙기고는 한다. 그건 가족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남에게는 사소한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 그들과 멀어질까봐 두려움에 떨면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이상 내가 신경 써서 대해주지 않더라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어차피 계속 함께 할 거라는 심리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더 함부로 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족 간에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가족이 아닌 평소 친밀하다고 믿고 있던 절친한 친구나 혹은 직장 동료가 자기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절친한 친구가 그렇게 해도 상처받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에게 그렇게 한다면 소중한 가족이 받는 상처는 엄청나다. 그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거침없이 하기에 소중한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족 간에 그만 좀 먹어라, 살 좀 빼라, 옆집 애들은 돈도 잘 벌어서 부모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더라 등등.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자식이든 부모에게든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곤 한다. 거기다 자식이라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윗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윗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알긴 뭐 알아, 가만히 있어 등등의 말을 하며 일방적으로 자식이나 손 아래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은 씻을 수 없는 감정을 쌓이게 하는 행동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가족이든 남이든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나 스스로가 잘한다면 내 말을 통제하여 남에게 상처를 안 줄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은 내가 아무리 기를 써도 막을 수가 없기에 힘들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법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우고 쓸데없는 남의 말 따위는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가족이든 남이든 나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이나 선을 넘는 행동 따위 때문에 내 소중한 힘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무시하라. 마음에 담아두면 손해를 본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힘들게 매달리지도 말고 내 주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가족을 위해 힘들게 애쓰지 말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변할까 기대를 품지 마라. 변해도 그만, 안 변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라.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실망할 일도 없고 크게 상처받지도 않는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가지면 그 말들은 결코 나를 해치지 못한다. 남보다 못한 가족들로 스트레스 받는다면 이렇게 하라. 첫 번째, 가족이어도 할 말은 하라. 남에게 상처를 잘 받고 마음이 여리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쌓아두기만 하고 말을 못한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다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느라 내 본심을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용당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수없이 상처 입는다.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 어렵단 이유로 자기 속 마음을 얘기 못하고 속으로 전전긍긍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착해 보이고 유해 보이는 인상을 갖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은 소리를 잘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 간의 만남에 있어서 그것이 사적인 관계든 공적인 관계든 뒤탈 없는 인간관계가 되려면 처음에는 남들에게 깐깐하게 굴고 나중에는 대범하게 행동해야 한다. 설령 첫 만남부터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소 까다롭게 보일지라도 미리 내가 원치 않는 얘기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원칙, 내가 하고 싶은 마음속 얘기 등을 터놓고 솔직히 밝혀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사람 간의 갈등은 애초에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기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음부터 선을 명확히 정해놓고 인간관계를 시작했다면 내가 상처받는 일도 거의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인간관계가 잘 유지됐을 것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신경 쓰고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하기 싫은 나머지 따뜻하게 대해주고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진짜 내 마음속 생각을 밝히기가 두려운 나머지 무조건 남에게 맞추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이런 인간관계가 지속된다면 언젠가 반드시 이용당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먼저 지쳐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홀로 인간관계를 떠날지도 모른다. 두 번째, 입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버려라. 남이 하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 나에게 뱉는 부정적인 말들은 모두가 쓰레기나 마찬가지다. 그 쓰레기를 받을지 말지는 그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쓰레기를 받게 되면 나는 쓰레기통 같이 된다. 하지만 쓰레기를 버리던 말던 무시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면 그저 무시하고 화를 낼 필요도 없다. 저 사람이 나에게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놓고 내 마음이 썩어간다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말을 무시함으로써 그 사람과 멀어질 것 같은 마음에 혹은 언젠가 상대방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쉽사리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평가를 하든 나쁜 평가를 하든 우리 삶엔 아무 영향이 없다. 좋은 평가를 했으면 그저 좋은 것이고 설령 나쁜 평가를 했다 치더라도 남의 평가는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옳지 않은 말도 무시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나 자신의 삶은 사라지고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 사람이 오만해지고 남을 무시하는 이유는 그저 자신밖에 안중에 없어서 타인의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만 보고 옆을 보지 못하는 경주마 같다는 말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다 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딘가 모자란 것인지 생각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내 능력은 충분하고 그 사람보다 뛰어나면 뛰어났지. 결코 모자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능력 없으며 오만한 성격을 가진 자들일수록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뱉어대고 자기가 조금만 잘났어도 으스대고는 한다. 절대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타인의 평가 따위는 나의 실질적인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람마다 달라지는 타인의 평가 따위보다는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면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다. 그저 자신을 믿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라. 그렇게 한다면 남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말도 안 되는 충고는 한 귀로 흘려라. 가족끼리 흔히 다투는 이유는 주로 명절 때 충고 한마디로 시작한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혹은 친척들이 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을 하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법으로 잘못된 충고를 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충고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터지기 마련이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기에 그러한 충고를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그들과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으니 대부분 그 충고가 맞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네 하면서 받으려 하지만 굳이 그것을 진심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다. 그들이 하는 충고는 별 의미 없는 충고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얼핏 듣기에는 그럴싸하며 너무나도 이치에 맞는 말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느니 저렇게 살아야 한다느니 하며 쉼없이 입으로 충고하기 바쁘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다. 이 세상에 남의 뜻대로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정말 나를 위해 준다면 그저 내 선택을 존중해주고 스스로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게 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의 사람들은 사랑과 우정 혹은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남에게서 선택할 권리를 뺏어버리는 폭력을 말 한마디로 쉽게 해버린다. 그렇기에 모든 충고를 진심으로 받지 마라. 당신만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질 뿐이다. 그저 속으로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러십니까 하고 속으로 웃으며 넘기면 그만이다. 네 번째, 가족이라고 아무 부탁이나 들어주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항상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존재하는데 그들은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실망할까 걱정하고 그 정도도 못 들어주는 무능한 사람으로 보며 자신의 가치를 폄하해 버릴까봐 거절하지 않고
무리임에도 그 요구를 들어준다. 이런 일이 가족 사이에는 비일비재하다. 대부분 가족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돌려받았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마 10년 전에 돈 얼마를 꿔줬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다 라며 돈을 받기를 포기한 경우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아무 부탁이나 들어주지 말고 내가 들어주기 싫다면 거절하라. 내가 할 수도 없고 하기 싫은 일을 부탁받아 무리해서 들어줘봤자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전부이거나 혹은 감사 인사도 못 받을 수 있고 가족이니 당연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 또한 다음에 또 그런 부탁을 받게 될 것이고 만일 그 무리한 부탁을 들어준다 해놓고 내 역량이 부족해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너는 시원치 않다는 등의 험담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리한 요구에 대해 하기 싫은데도 경솔하게 응해주거나 마땅히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건 가족이든 친구든 그게 누구든 마찬가지다. 물론 거절할 줄 모르던 사람이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하지만 진실함은 인생의 신용이며 약속은 타인에게 빚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속하고 누릴 수 있는 것만 마음 편히 누리는 것이 나와 상대방을 위해서도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5번째, 가족 간에도 돈 자랑은 피하라. 이런 행동을 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게 누구더라도 결코 돈 자랑은 하지 마라. 사람들은 모두 자랑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등이 그렇다. 이런 자랑은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서로 간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소재가 되어주며 대화의 좋은 윤활유가 되는 법이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을 들어주며 그에 대하여 칭찬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그 상황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웃음이 가득한 대화가 된다. 하지만 많은 자랑들 중에서도 돈에 대한 자랑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돈이란 놈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그 대화의 상대방이 누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분명히 있다. 돈은 아무 의미 없다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돈에 절실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고민 중에 대다수의 고민들은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돈 얘기는 절대로 꺼내지 말라. 얘기를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돈을 자랑한 사람은 자칫하면 그 돈 자랑으로 인해 가족과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돈을 가족에게 빌려주고 못 받아 가족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을 반드시 상처 입히는 것이 3개 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은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돈이 없어 친구를 만나지 못하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또는 자식에게 사줄 물건조차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형제들 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유산으로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돈은 바닷물과 같기에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 돈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인생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에 대한 얘기는 삼가고 함부로 꺼내지 마라. 6번째, 가족에게도 뛰어난 것을 함부로 자랑하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거나 겸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드러내고 남들에게 자랑하려 애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친척들에게는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특출난 재능으로 인해 다른 가족들과 비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싸우게 되며 가족들 간에도 적이 되게 된다.
또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가진 재능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고 부족한 재능을 가진 가족 구성원을 위해 내 재능을 헌신해야 한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의 재능이 알려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나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재능을 시기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부류의 경우 나의 뛰어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칭찬하고 재능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나의 재능을 어떻게 이용할지 궁리하며 부탁을 하며 자신의 이익을 채운다. 만일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비판하는 두 번째 부류가 되고는 한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남이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 그 재능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끊임없이 이간질하거나 한다. 따라서 나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는 일은 결코 함부로 할 만큼 쉬운 행동이 아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을 준다든지 내가 자신 있는 분야의 일을 무상으로 도와준다든지 하며 큰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게다가 돈을 받거나 일적으로 도움을 받은 가족들은 대부분 조금 더 해주기를 바라며 만족하지를 못하고 처음에는 도와주더니 변했다며 나의 첫 도움부터 비난하고 욕한다. 그렇기에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세상을 살펴보면 정작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거든 그저 조용히 그 재능을 활용하라. 남들에게 드러내며 자랑하지 마라. 7번째, 친척들 앞에서 내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지 마라. 나와 같은 목적지를 정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나 나를 응원해주는 가족들에게 나의 목표를 얘기하는 것은 좋다. 응원 속에 담긴 따뜻함 속에서 우리는 더욱 더 힘을 낼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올바른 목표를 향해 훨씬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명절 때나 아무 사람들에게나 내 목표를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좋은 성과보다는 나쁜 성과로 돌아올 때가 많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목표를 얘기한다 해서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목표를 얘기했을 때 응원을 받기는커녕 나이가 많고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논리가 빈약한 충고를 들을 수 있으며 재차 설명하려고 해도 말대꾸한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또한 가족이나 남 중에서도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의 반론을 들을 수 있다. 그건 해봤자 소용없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라는 말을 뱉으며 당신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혹시나 잘 될지도 모르는 당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무척이나 많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 위치를 지키려 한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주변에 있는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뭉개려 할 것이다. 모든 가족이 이렇지는 않지만 주로 명절 때 많은 가족들이 모이면 이런 일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 그렇기에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함부로 얘기하지 말 것이고 누군가 목표를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면 그저 응원해주고 충고하지는 마라. 내 목표를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결이 맞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면 그저 혼자서 묵묵히 나아가라. 목표를 이루고 나서 남들에게 얘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남들에게 부러운 감정을 들게 하고 경외심을 들게 할 수 있지만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목표를 말한다면 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크나큰 방해가 될 거라는 것을 단언컨대 장담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리 친해도 서로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신경 써준다는 상대방의 조언조차도 도움보다는 방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직 시작도 않은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그렇기에 상황에 맞지 않다면 그 말을 뱉지 않는 것이 좋다. 오늘 함께 알아볼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 간에 화목하기만 했으면 좋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 함께 알아봤던 이 지혜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나한테 어떤 상처를 주더라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상처조차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